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의 상승, 그제의 이제 윗꼬리, 그 다음에 어제의 상승. 이걸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모습을 보면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음봉. 이 음봉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즌뿐만이 아니라 자, 뭐 예전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종목을 봐도 최고점을 찍고선 음봉이 나오면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5일선에 대한 부분은 이탈을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안 한 상태에서 다음에 빠지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것도 뭐 저도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내일은 지켜보시는 게 뭐 가장 확실하겠죠. 근데 지금 미리 대응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시간 외에 0.9%에 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전에 최고가를 찍었던 음봉과 다른 게 무엇죠? 무엇인지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이탈을 안 한 거는 똑같지만 5일선을 어떻게 찍고 갔다. 그러니까 이 밑꼬리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5일선을 찍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것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이 전 영상에서도 한번 서울제약이라는 종목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제약 SK바이오팜이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5일선이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시젠도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을 보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자, 이전의 걸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고가를 찍었을 때의 이동평균선 확인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좀 불안한 상태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터치가 안 된 상태, 여기에서도 터치가 안 된 상태, 그쵸? 그리고 나서 터치하고 빠져서 좀 불안하지만 이때는 이제 이평선이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을 캔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라인을 잘 지지를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올라갔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로 5일선을 터치를 하고 밑꼬리가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약간의 상승이 나온 모습이다. 자, 근데 이거는 오늘 모습이에요. 오늘 모습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내일 모습에서는 어떻게 시가에 대한 부분이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가는 올리겠죠. 갭상승을 할 수 있지만 갭상승 이후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5분봉을 좀 볼게요. 자, 5분봉에서 봤을 때 중요한 자리가 딱 몇 군데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오늘 모습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자리, 그쵸? 그 다음에 하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죠. 바로 지지가 나온. 그래서 지금 이 5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1봉에서는 5일선에 대한 반등이죠. 그게 바로 이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 거기를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오늘 종가에 대한 부분은 이런 자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 하락하는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눌리고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 부분이고 한 군데를 더 본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일봉상이나 주봉이나 월봉에서 볼 수 있는 강한 지지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 분봉 상관없습니다. 이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에서 자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 자리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네, 지금 이 자리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종가상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은 이러한 위치 때문에 5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위치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됐다. 그리고 시간 외에 9%죠. 0.9% 0.9% 상승한 위치가 지금 18만 8,800원인데 지금 이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 만약에 밀린다. 그 여기가 밀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 오늘 5일선을 잡아줬던 이 라인도 이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흐름을 보셨을 때 분봉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여기는 네, 여기는 최고가, 그러니까 신고가를 찍고 나서의 이 모습을 그러니까 볼 때 우리가 저항이 없다, 그렇죠? 이 이후에 매물이 없다 이렇게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이론적인 내용, 매물이 없고 이 앞에 물량이 없다. 순간 뚫으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 이 시즌이 여기 눌렸을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다. 그냥 바로 가는 것보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그 내용이 지금 패턴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출발하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쉬었다 간다는 얘기죠. 이만큼 쉬었기 때문에 이만큼 슈팅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쉬는 부분에서 어떻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와 같은, 자, 음봉이기 때문에 이제 모양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슈팅이 제대로 나오면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 나온다가 아닙니다. 일단 끝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릴 수 있다. 이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은 자, 이 자리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돌파가 나온 것처럼, 자, 오늘 신고가를 찍었지만 이 오늘 신고가에 찍은 이 물량들, 이 전 물량들, 여기 어떻게 살짝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 저항이 생기는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어떻게 거래량이 실린다라고 하면 이런 양봉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 최고가에 대한 물량, 자, 여기에 대한 부분 그렇게 많은 저항은 아니지만 저항을 받고 만약에 그러니까 빠진다,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 쭉 빠지겠죠. 그러면 다시 이러한 자리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이냐 하락.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네요. 근데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나왔을 때에 중요하고 여기가 왜 이렇게 나왔을 때에 중요한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이고, 가장 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거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분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 자, 그래서 이 분봉상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봉에 대한, 자, 여기가 지금 18만 5천 원과 대략 18만 9천 원인데, 자, 거의 캔들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색칠한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 안에요. 이 안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지만 이 일봉상에서 크게 봤을 때에 어떻게 한 번 충분히 올릴 수 있고 한 번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응을 그러니까 중장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승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빠지는 것도 아마 대응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중장기니까. 중장기니까 이게 빠져도 반등하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 빠질 거 알고 자 빠져도 상관없고 빠진 다음에 올라간다라는 걸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확신하신다라고 해도 저는 이탈하면 현금화 시키고 밑에서 다시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중장기에 보시는 분들은 어디서든 분명히 반등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를 보는 거 아닙니까? 반등이든 상승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중장기란 얘기가 나올 수 없죠. 빠지는 거 아는데 중장기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빠져도 상관없다. 왜? 빠져도 올라간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응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빠질 것과 그 다음에 반등을 할 거다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현금화 밑에서 다시 잡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도 이 우에서 어느 정도 밀릴 때에 대응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다예요, 다. 올라가면 무슨 대응이 필요합니까? 그냥 홀딩이죠. 올라가면. 근데 저는 올라갈 때도 현금화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윗꼬리. 그 윗꼬리가 길게 생기면 좋지 않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올라가는 거는 일단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가는 거는 있을 때에 기술적 반등, 지지 반등, 또 반등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금화에 대한 부분, 그 전략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